또한 내년까지 미국이 경기가 침체된다 해도 이는 긴 미국 증시의 역사를 살펴봤을 때 아주 작고 짧은 찰나의 순간에 불과합니다. 안녕하세요. 투자를 기록하는 구호개미입니다. 지난주부터 계속 흘러내리던 미국 증시가 화요일 일단 하락을 멈추며 강보합 수준에서 마감했습니다. 화요일 미국 증시는 사실 주목할 만한 지표 발표나 이슈가 없어 거래량과 변동성을 줄이는 모습을 보였고, 오히려 일본 중앙은행 BOJ의 통화정책에 의해 채권 시장의 요동치는 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미국 증시는 5거래일간의 하락세를 잠시 멈추며 나스닥이 플러스 0.01%, S&P 500 플러스 0.1%, 다우존스 플러스 0.28% 강보합으로 마감했으며 TQQQ는 18.19달러로 마감했고, 화요일은 추가 매수가 없어 보유 수량은 그대로 1258주입니다. 어제 주요 이슈로는 우선 일본 중앙은행 BOJ에서 장기 국채 금리 상한선을 올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2016년부터 10년물 국채 금리가 목표 변동폭 사이에서 움직이도록 국채를 무제한 매입하는 수익률 곡선 통제 YCC 정책을 펼쳐왔던 일본 중앙은행이 이틀간의 통화정책 결정 회의를 마치고 단기금리는 기존과 동일한 마이너스 0.1%로 유지하되 장기금리는 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25% 정도였던 변동폭을 플러스 마이너스 0.5% 정도로 2배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니케이는 장기금리 상한을 0.25에서 0.5로 높여 사실상 금리를 인상한 셈이라며 0.2에서 0.25로 상한을 올렸던 2021년 3월 이후 1년 9개월 만에 처음으로 정책 기조를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국채 10년물 금리는 장중 한때 0.46까지 뛰었으며 장기 국채 선물 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2엔 급락했습니다. 하락폭 제한선인 2엔에 도달하면서 오사카 증권거래소에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장기국채 선물거래에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것은 2013년 5월 23일 이후 약 9년 반 만입니다. 월요일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기술적 반동치고는 강하게 올랐다고 생각했는데, 월가에서는 이런 점을 미리 반영하고 있었는지 화요일 미국채 10년물 금리도 같이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일본이 장기채 금리 상한선을 0.25 올린 것이 뭐가 그렇게 큰일이냐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했듯 BOJ는 장기채 금리 상한선을 정하고 0.25% 이상으로 올라가면 무제한으로 채권을 매입해 가격을 하락시켜 금리를 내리는 일종의 양적 완화를 계속해서 진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한선을 0.5로 올린다는 것은 그만큼 국채 매입을 줄이는 일종의 테이퍼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본의 테이퍼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결국 미국 주식시장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첫째, 일본 채권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일본 채권 투자 매력이 증가하고 이는 미국채를 매도하고 미국채 금리 상승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달러 대비 엔화 가치가 상승하면서 달러 지수가 하락합니다. 셋째, 달러 지수가 하락하면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수입 물가가 상승하는 것이고 이는 인플레 상승에 이바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넷째, 달러 지수가 하락한다는 것은 한편 미국 기업의 환차손을 줄여줘 미국 기업의 실적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는 영향력은 이 정도인데 이것으로 딱 잘라 미국 증시가 오른다, 내린다로 설명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또한 화요일 10시 30분에 주택 착공지수가 발표됐습니다. 주택 착공 건수는 진행 중인 신규 건축 건수의 변동을 측정합니다. 건설 산업은 경기가 하락할 때 가장 먼저 침체하는 업종 중 하나이지만 반대로 경기가 나아질 때 가장 먼저 회복하는 업종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즉, 경기를 가장 선행하는 지표라는 뜻이죠. 경기 선행 지표인 주택 착공 건수가 전달 대비 0.5% 감소하며 월요일 주택 판매 지수에 이어 미국 경기가 둔화됨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이슈 외에 경기 선행 지표를 살펴보면 앞서 말했듯 일본 중앙은행 BOJ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에 의해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월요일에 이어 강하게 상승해 3.7% 정도까지 올라왔으며 기준금리 전망에 따라 변동하는 단기채인 미국채 2년물 금리는 화요일도 별다른 변동성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달러 지수도 BOJ의 영향을 받아 반등세를 멈추고 103까지 내려왔습니다. 어제 다행히 강했던 하락세가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보합세로 망한 것을 보면 5거래일간 크게 하락했던 것에 대비 기술적 반등조차 나오지 않을 만큼 매도세는 여전히 강하며 투자 심리는 극도로 악화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시장은 현재 공포 구간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23일 금요일 개인 소비 지출 PCE 발표를 앞두고 시장이 잠잠해지며 변동성을 줄이나 싶었는데 역시 하루도 조용할 날 없이 일본 중앙은행이 거대한 이슈를 만들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벌써 25일 크리스마스인데 결국 산타랠리는 기대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망하실 수 있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지친 상태로 22년을 마무리하며 23년을 기다리는 분도 있을 것 같지만 우린 이런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투자를 계속 이어나가야 합니다. 일본이 통화 정책을 어떻게 펼쳐나가든 장기적인 나스닥 100 기업과 빅테크, TQQQ의 펀더멘탈과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단기적인 채권금리와 달러 지수도 마찬가지로 단기적이고 외부적인 요소입니다. 또한 내년까지 미국의 경기가 침체된다 해도 이는 미국 증시의 역사를 살펴봤을 때 아주 작고 찰나의 순간에 불과하며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산타랠리가 오지 않고 투자하는 종목의 주가가 지지부진하다고 해서 앞으로도 우상향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떨어지는 주가를 막을 수도 없고 끌어올릴 수도 없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처럼 좋은 주식이 싼 가격에 머물러 있다고 낙심할 게 아니라 한 주라도 더 모아가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합니다. 오늘 새벽부터 상당히 추워진다고 하는데 다들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며 영상 짧게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앞으로도 구우개미 투자 과정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